그럼 이제 제 기치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한 명이 또 눌렀네요. 어제까지는 25개였던 것 같은데, 뭐 심심하시면 이거 누르는 거 주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미 많이 받아서 욕심은 없어요, 요즘에. 네. 너무 많아지면 또 제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네. 그리고 제가 데모를 넣어놨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저희는 오늘 이걸 만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남긴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실시간으로 그냥 하면은 계속 남을 거예요. 네. 물론 이건 소켓이 없어서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고요. 이건 다이나모DB와 람다로만 이루어져 있는 방식이고요. 서버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백 명이 한 방에 쳐도 이제 잠깐 반응 안 할 때는 있어도 계속 다 버틸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스케일러블 하니까요. 람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올려볼 예정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물을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놨어요. 근데 뭐 내용은 다 똑같죠. 클라우드9 이런 거 쓰는데 일단 컨트롤 F 해서 커맨드 F거나 MVM 해볼게요. MVM 명령어 제가 친 게 하나 나오죠. 이 알리아스를 걸어줘야 돼요. 디폴트 알리아스를. 제가 이게 디폴트가 앞이었는지 알리아스가 앞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방금. 그래서 이거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터미널 열어서 노드 마이너스 버전 하면 이제 8.10 나오죠. 뭐 이거 하나 설정해 주려고 한 거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서비스들은 뭐 다 여기에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저는 이제 클라우드9이랑 이런 것들은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도 또 똑같이 써 있어요. 제가 어떤 명령어들을 쓰는지. 그래서 먼저 이제 소스 코드를 제가 S3로 배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3를 일단 생성을 할 거예요.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저장소죠. 저장소 그냥 웹하드라고 완전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S3 여기 딱 들어가 보면은 설명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구축된 객체 스토리지. 이게 이제 911이라 그래요. 네, 개수를 세지 않으셔도 되고요. 11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터지지 않는 데이터 스토리지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백업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걸 소스 코드 저장소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AWS 서비스는 EC2랑 S3만 잘 알아도 대부분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S3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시보드로 가고 그래서 S3로 갑니다. 꿀팁을 안 알려드렸네요. 저번 분들은 다 알려드렸는데 여기 앞정을 누르면은 앞정 하나씩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주 쓰는 서비스에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자주 쓰는 거 여기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여기다 자주 쓰는 거를 정리를 해놨고요. 이런 꿀팁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S3. 얼마나 편해요. 네. 그리고 S3는 글로벌 유니크예요. 그래서 S3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랑도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AWS에서 생성해 줄 때 제 어카운트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어카운트 아이디는 뭐 공개돼도 되고요. 네. 크게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버킷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많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버킷명을 여기서 써놨어요. 복사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음부터 네이밍 룰을 다 이걸로 가져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복사하시고 이 유저네임이라는 데만 뭐 본인이 자주 쓰는 아이디들 쓰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로 쓰니까요.
근데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리전은 서울로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생성 누르시면 돼요. 아마 버킷을 생성한 적도 없는데 이미 버킷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서버리스 프레임워크가 내 소스 코드 저장소 버킷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지들이 알아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는 지정을 해서 할 거고요. 그거는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그냥 삭제하시면 지울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뭐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누르고 버킷 삭제하면 돼요. 근데 필요 없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이제 버킷이 생성됐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뭐 다 컨피규레이션 다 써놨어요. 집에서 다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뭐 친구들 중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Node.js 익스프레스 서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제가 이 소스 코드에 넣어놓은 거는. 근데 그래서 먼저 한번 Node.js 서버를 직접 여기서 코드를 짜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 끄고요. 돌아서 이제 개발자는 터미널을 써야 되니까 mkdir 해주고 이제 서버리스 AP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생겼죠? 서버리스 API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디렉터리 이동해 주시고요. npm init -y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빨라요. 네. 그러면은 패키지.json이 생겼어요. Node.js 개발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패키지.json이 항상 있거든요. 여기에 패키지 정보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npm install. 네, 어차피 이따 설치할 거 미리 다 설치해 놓읍시다. 여기에 가면은 여러한 디펜던시들을 쓸 거예요. 한번 먼저 설치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두 줄, 요거 달러 표시는 제외하고요. 요 두 줄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노드를 개발할 때는 데브 디펜던시랑 디펜던시에 들어갈 패키지들을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데브 디펜던시는 개발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덕션에 배포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데이터만 그냥 써먹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놔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로 다 사용을 할 거니까 노드 배포할 때. 그래서 익스프레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고요. 뭐 자바 쓰시면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프레스 노드에서. 그리고 바디 파서는 우리가 제이슨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이슨을 파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듈을 써요. 그리고 이제 AWS 서버리스 익스프레스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익스프레스 서버를 그냥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감싸서 람다에 그냥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안 감싸고 배포하면 되고 나중에 그냥 테스트할 때는 만약에 배포를 할 거면은 이 감싼 그 소스 코드만 같이 배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코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다이나모스는 다이나모DB를 아까 사용하신다고 했지만 저도 다이나모DB를 쓸 때 굉장히 힘들었고 쿼리를 만들기 힘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진 컨트리뷰팅이 활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아직 저는 사용할 때 문제는 못 느껴서 이 다이나모DB를 몽고스처럼 몽고DB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ORM 쓰듯이 편하게 쿼리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env는 안 쓰는데 지워야 되는데 또 넣어놨네요. 제가. 네. 이거는 뭐 환경 변수를 갖고 놀 때 편하게 쓰는 패키지예요. 근데 이번엔 안 써요. 모카는 로컬 테스트 할 때 이 모카로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넘길 건데 일단 한번 보시면 다 될 거예요. 슈퍼 테스트, 슈드 다 그런 용도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대부 디펜던시에 이제 서버리스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pkg.json 열어보면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있고 우리가 이 버전을 쓴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갑자기 명령어가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이때는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명령어를 안 바꾸는 게 예인데 가끔가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AWS SDK는 일단 여 로컬 테스팅 환경에는 글로벌로 AWS SDK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이 컴퓨터에서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부 디펜던시에 넣어놓고 하고 실제로 배포되는 환경에는 AWS SDK는 그냥 글로벌로 돼 있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같이 배포를 안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부 디펜던시에 하는 거죠. 이거는 용량이 꽤 나가기 때문에 제외만 해놔도 패키지들이 가벼워요. 그리고 서브리스 API 게이트웨이 바이너리는 우리가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쓸 건데 그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바이너리 파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HTML 파일도 바이너리니까요. 알고 보면 그런 바이너리 파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떠한 마임 타입을 허용을 해줄 거냐, 뭐 텍스트 HTML을 허용해 줄 거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JSON 마임 타입을 허용해 줄 거냐, 그런 것들을 적용해 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html이 되냐, .js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뭐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지금 해도 바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소스 코드는 직접 짜봐야죠. 큰 로직은 이따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지만 지금은 여기서 새로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서브리스 API 여기 밑에다가 new 파일 하고 app.js라고 할게요. 이거 이제 그냥 후다닥 치겠습니다. 우리는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익스프레스로 앱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앱은 get 메서드를 사용할 건데요. 모든 라우팅에 대해서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 함수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리고 res 여기에 리퀘스트가 오면은 우리는 200 코드를 반환해 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날려줄 거예요. 그 말은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앱은 어떤 포트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포트명을 할 건데 포트는 포트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누군가 환경 변수로 해놓은 포트를 받을 수도 있고 받거나 아니면 3000번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버가 가동이 시작되면은 로고를 남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틱이라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몰라서 당황했는데 백틱을 이렇게. 백틱이 뭐냐면 물결 표시에 있는 특수 문자예요. 그래서 이 백틱으로 이렇게 하고 server is running at 그리고 달러 하고 이러면 변수를 넣을 수 있어서 템플릿 스트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하려고 이 백틱을 쓴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여기 npm에서 이건 이따 설정하고요. 꼭 이상하게 하나씩 나왔더라고. 노드하고 app.js 할게. 그러면
서버 is running at 8080이죠. 우린 포트가 없으면 3000번으로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8080이 떴잖아요. 이 클라우드9은 자기들이 환경 변수로 8080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터미널을 하나 열어볼까요? 서버가 돌고 있으니까 curl 하고 localhost 하고 8080 하면은 양재동 코드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로컬호스트가 아니라서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8080 한다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8080 한다고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럼 이 클라우드9이 돌고 있는 서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러 갑시다. 다시 대시보드를 하나 켜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한국에 없죠. 근데 한국 버튼이 없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서비스 가면 돼요. 다른 서비스 가서 리전 바꿔주시면 돼요. 네, EC2. EC2로 가시면 돼요. EC2. EC2로 오시고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한국으로 바꾸면 안 되겠구나. 당연하죠.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에 지금 올린 적도 없는데 여기에 실행 중 인스턴스가 하나 있어요. 다들 있겠죠?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인스턴스가 2개 있는데 저번에 했던 거랑 지금 양재동 코드랩이 하나 있어요. 이 인스턴스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가 클라우드9 생성할 때 마이크로를 선택을 했잖아요. T2 마이크로 1기가 램에 1 vCPU를.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EC2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9 환경을 거기다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다 올라간 거고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네들이 보안적으로 어느 포트가 열려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얘네들 IP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일단 IP를 일단 얻어보죠. 여기 퍼블릭 DNS가 있거든요. 퍼블릭 DNS랑 IP 둘 중에 하나 그냥 복사해서 옆에 버튼 떠요. 그냥 복사 누르면 돼요.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로 와서 여기서 8080을 이제 복사한 IP나 DNS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래도 안 뜰 거예요. 당연히 안 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포트를 열어준 적이 없잖아요. 8080 포트를. 그럼 여기서 이 친구에게 보안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보안 그룹을 보면은 이걸 클릭이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럼 눌러봐야 돼요. 이런 거 한번. 날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눌러보고 확인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확인 누르는 거 조심하는데 이런 거 한 번씩 꼭 눌러봐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럼 눌러보면은 여기 인바운드가 있어요. 인바운드를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포트란 말이에요. 그럼 보면은 22번이 열려 있죠. 22번 지금. 그리고 난 친 적도 없는데 여기 무슨 IP가 박혀 있어요. 지금 여기 클라우드9을 생성할 때 그 위치 IP가 여기 저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SSH 포트는 열려 있는데 우리는 편집을 해줘야겠죠. 규칙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 단계잖아요. 개발 단계는 이거를 여기서 위치 무관으로 해서 다 모든 대역을 다 열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포트 범위를 808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 IP로 할게요. 그러면 내 사무실 IP만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장. 그럼 갑자기 이게 뿅 뜹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웹에서 이제 바로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된 거예요.